자, 지금 이낙연이 명절 직전에 이준석한테 흡수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흡수 맞아요. 흡수죠. 아니, 당명 하나 갖고 아니 속에다 지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새로운 미래인지 뭐 이런 거에 따면 모르겠는데 이준석 신당에 쏙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거죠. 흡수된 거죠. 괴로운 미래가 됐죠. 그래서 네. 괴미담. 네. 사실은 새로운 미래당으로 갈 때 갈등이 가장 그 첨예한 부분이 당명 때문이었거든요. 앞에 개짝을 쓰지 않겠다. 개혁미래당, 개미당, 개미친당, 개미신당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래당으로 갔지만 다시 개혁신당이 됐기 때문에 앞에 본인들이 악마화시켰던 개혁의 딸 그 이미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뭐가 된 거죠? 개신당. 개신당 된 겁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개신당. 자, 그럼 계속 이렇게 부르면 되죠, 이제. 자, 개신당에 흡수된 이낙연. 자, 여기 약간 살짝 논란이 있었는데 이낙연이 일반 정치인이면 이렇게까지 안 나갑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준 국무총리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자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진짜로.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고작 이준석에 흡수되려고 당을 버렸던 것입니까? 주말에 진성준 의원이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똥파리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틀린 말 했나요? 왜 바들바들 떱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당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 민주당을 깨고 나갔는데 바로 그것이 총선 코앞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미친 짓 한 거예요. 이낙연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진정성이 있어. 지 욕심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친절하게도 진성준 의원이 왜 흡수된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은 이준석에 흡수된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설 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 둘째, 흡수 합당.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경우. 소위 제3지대 신당의 통합선언에 따르면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흡수 합당입니다. 정당법 규정 그대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흡수 합당된 것입니다. 통합개혁신당은 이낙연과 이준석 두 사람을 공동대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상 개혁신당의 법적 대표자는 이준석이고 따라서 이준석의 직인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법적 대표는 이낙연입니까? 아니면 이준석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동대표라고 하는데 또 이거 총대는요. 총선 총대는 이낙연님이에요. 총괄선대위원장 또 맞잖아. 훌륭하시네. 자, 정청래 최고도 빠질 수 없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청래님. 네, 이낙연, 이준석 품으로 이낙연 결국 이거였어?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은 마이너스 통합. 이준석 보기 싫어서 이낙연 쪽 떨어져 나가고 이낙연 보기 싫어서 이준석 당원들 탈당하고 가뜩이나 없는 살림 이것저것 빼고 총선 이후 외국으로 또 내빼려나?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준석 지지하는 애들 기본 베이스는 그냥 이찍남. 일배 성향의 이찍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여기 되게 빡친 거는 기본적으로 유효정 아니야, 유효정. 그렇죠. 그거 어떻게 얘네들 어떻게 봐줘? 받아들여. 여태까지 그렇게 남녀 갈라치게 하고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정청래 의원님 말이 딱 맞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낙연 보고 그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준석을 보고 흡수 통합 당했네. 흡수 당했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상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얘네들 나름대로의 자의식 속에서는 자기네들 흡수된 것처럼 느끼는 거야. 거기에 류호정 같은 사람들까지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 대한민국이 아니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성에 대한 증오를 입에 달고 있던 자가 그 또 이분이 증오를 여성만 증오한 게 아니잖아요. 또 노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니까 또 이분이 근데 그 두 세력과 손을 잡고 나아가시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이 또는 이낙연이 왜 합당을 결정을 했겠습니까?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컨벤션 효과 있어요. 나 탈당할게요 하는데 이준석이 중요 무슨 그 정치 이벤트마다 국민의힘에서 그 이벤트로 덮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게 원래 처음에 그렇다니까. 성공할 정당은 빵 하고 터지고 딱 전격적으로 탈당하고 창당하면 지지율이 15%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나가기 전에는 이준석 신당 지지할 거야 했던 그 여론이 막상 나가면 점점점 떨어져요. 총선 가면은 사실상 한석 얻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준석은 이낙연하고 합쳐서 궁여지책으로 합당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성향이 다르니까 하나는 노인들 정당인데 하나는 노인들 저 무료 승차 금지시켜버리고 하나는 지금 일베 정당인데 하나는 지금 페미가 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정당이냐고. 이게 가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밥을 잘 비벼서 비빔밥을 먹으면 맛있는데 음식 성분이 다 상극이야. 밥에다 초콜릿 비벼 먹는 기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개신당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신당. 직접 저 개신당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다른 글은 없어요. 다 그냥 탈당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좀 이게 같은 부류의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극우 청년들 사이트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지금 탈당 러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에게 실망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당에 낸 후원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 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준석 인터뷰에 의하면 오늘까지가 휴일이라서 탈당 처리가 안 됐을 뿐 내일부터는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더군요. 개판이야. 진짜 개판인 것 같고요. 저 모여 돌려 앉은 장면도 한번 볼까요? 저것도 욕 바가지로 쳐먹었어. 저기서 웃기는 게 이제 그 이준석 지지자들 불만은 이겁니다. 무려 공동 대표님 자리에 왜 용남이가 앉아 있는 거냐.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9개 계파가 모여갖고 한 정당이 됐어요. 재밌겠다. 내가 봤을 때 총선 전에 찢어질 가능성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야, 무슨 천하 삼분지계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이야. 또 참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이준석이 왜 카페 논란 있잖아요. 사실 이준석이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 텐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는 세상에 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커피를 전달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싸가지론이 갑자기 불거지는가. 이전에는 이준석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그걸 막아왔던 건데 그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쌓아온 캐릭터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원래 그 좌석 배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사실 법적인 대표이기도 하면은 사실은 상석에 앉혀야 되는데 저기는 아줌마 불러서 물 갖다 달라고 해야 되고 벨 눌러줘야 되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아니, 사실상 그것도 막내 그렇고, 자리예요. 그것도 그렇고 준석이 표정 한번 봐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스틸 컷이다 몰라서 그렇지. 자, 카메라 어떻게 내 눈 보이게 못하나? 눈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이러고. 근데 저 자리는 지금 각 계파 수장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삼국연합이랑 삼국동맹이 지금 모여가지고. 아니 진짜 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저 영원천민 중에 윤영찬 빼고 3명이 나갔잖아. 그 지들끼리 또 갈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종민이 한 개파의 수장으로 나오고 이원욱이 개파의 수장으로 나오고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하냐 지금. 부끄럽게. 넘어가고요. 그냥 조롱하려면 끝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이거. 펜코가 분열되는 상황. 이게 지금 마삼중 잡는 황희두 이사의 썸네일인데 저 당삼납에서 저는 빵 터진 거예요. 상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외형적으로나 법적 구조로 봤을 때나 사실은 당 상납을 한 거는 이준석이 아니다. 이낙연이거든. 근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럼요. 오히려 당을 상납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잠깐만 저 새끼 뭐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이 이슈를
주제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설 명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지한 거 빼기 싫어서 그냥 저런 하자고 넣은 코미디 같은 이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넣어주세요. 제가 이준석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메시지가 하나 더 크게 뜬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근데요. 얘네들 위성정당 만들 여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능력도 아니 이거는 내가 대선 출마 안 하는 소리야. 저 이번에 제가 이번에 그 저기 뭐야 해 우주 그 로켓 발사하는데 인공위성 70억 없어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외 여행 아니 우주 여행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25억이더라고 우주 여행 가는데 보니까 조식은 안 줘. 조식 안 먹으려고 내가 우주 여행 안 간다 그랬어.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당도 이제 막 뭐 당의 모양을 갖추는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요? 인물은 있고? 아니 어찌그냐면 그 제가 봤을 때는 곧 있으면 9개의 위성은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다. 되게 웃긴 거야. 심포도 같은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저건 심포도야. 그거를 보더라고. 아이고 진짜. 저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저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야 역시 내가 다른 거는 다 싫은데 이준석이 언론을 써먹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정치 무관여층들 비관여층들은요 이거 보면서 야 얘네들은 위성정당을 안 만드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기호 3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거 있죠.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또는 비례정당 아니라도 지역구 투표를 할 때 비례정당을 뭐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 지역구 나갈 때 이제 의석수대로 번호를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1번 민주당인 건 거의 100% 확실하고 네. 2번 국민의힘인 걸 거고 3번이 지금 의석으로만 따지면 정의당일 텐데 녹색 정의당일 텐데 정의당. 이 6석을 넘어가 버리면 3번이 되는 거거든요. 정당 기호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현역을 무조건 7명이 돼야 되는데 저쪽 지금 개신당은 지금 현역이 개신당 4명이거든. 현역이 양양자 두 명만 조은천 더 오면 돼. 네. 2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쪽에 이낙연 쪽 인사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100명 정도 지금 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뻥카를 막 날렸었어요. 그 100명 다 어디 가고 일반 당원. 일반 다 당원 어디 가고 100명. 이제 3번을 달겠다고 이렇게 나왔나.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민주당의 공천 누의 천재성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엔 컷오프라는 게 있었어요. 컷오프로 날려. 근데 그 선거법에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탈당해서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인제법이야. 이인제 방지법. 그렇죠. 이인제 방지법. 근데 민주당이 컷오프를 없앤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선이 시작돼요. 경선이 시작돼갖고 경선 여의 땅 했어. 시작했어. 그때 알려주는 거야. 당신이 하위 20%라고. 탈당해도 출마를 못해요. 알겠어요? 좋네요. 민주당 룰 겁나 신박하지 않아? 경선에 돌입하는 순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봤을 때 있어 뭐 어디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 명이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막 이제 선거운동을 막 시작했다. 이제 상대가 정해져 있어. 근데 하위 10% 받으면요 감상이 무려 30%야. 나가지 말라는 못 이겨. 뭔 얘기죠. 네. 예.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컷오프 되더라도 사실 경선에 안 나갔어도 그건 경선 불복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탈당을 하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경선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탈당하려면 그 전에 탈당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하위 20%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하위 20%가 경선 시작하는 순간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 낙점 줍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천에 참여했더라도 부당하게 배제된 분들, 불공정한 처우로 탈락한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재활용 쓰레기 이야기하고 있는 저거는 저 사람들은 나가서 의석수를 채워갖고 기호 3번을 만들 수 그렇죠. 있지만 출마를 못 한다고요. 출마를 못하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검사 공천이 대거 이루어져 가지고 네. 현역들이 나와 가지고 뭐 개혁신당
이런 데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은 일단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구조적으로. 이게 한번 보세요. 하위 20% 또는 하위 10%는 거의 뭐 폭망이고요. 하위 10%는 감점이 30점이에요. 30%에 100점 만점에. 하위 20%는 20점이에요. 근데 이게 100점 만점 중에 이런 게 있어. 하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기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3선, 4선쯤 되거나 재선쯤 되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막후에서 맞는 말에 기여도 점수 낮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가면은 대개 보면 그 전에 우리가 그 제일 먼저 했던 게 총선 준비하면서 현역 의원들 평가를 했었거든요. 지역구로 다 돌았단 말이에요. 잘했냐 못했냐. 나도 받았어. 당원으로서. 네. 김병기 잘했냐 못했냐. 잘했다 눌렀거든요. 겁나 잘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점수표에서 하위 20%는 사실상 거의 탈락이라고 보면 돼요. 출마도 못해 지금. 민주당 을 기가 막히지. 나 이거 보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 하위 20%를 주워가서 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이제 쓰임새가 그런 거죠. 지역구 의석수로 배분하는 기호 그리고 위성정당으로 누가 얼마 많이 가느냐. 왜 이렇게 불출마한 사람들이 있어. 자의로 불출마한 사람들. 가라 그러면 가요.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7명. 근데 그 컷오프를 해버리면 경선 돌입하면은 이 사람 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룰의 차이 이런 게 있고.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이낙연은 흡수됐다. 야, 이따가 재밌는 짤의 이야기 비슷한 게 나오겠지만 인간적으로 참 너무하십니다, 우리 어르신. 그리고 최소한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어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상 가장 최악이었던 민주당 계열의 이게 상임 고문으로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인 사람.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을소님,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인 중에 제대로 정상적인 분은 이재명 대표님밖에 안 보이네요. 동감 감사합니다.